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독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족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저 오시면 제가 꼭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전대신문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네네. 학창 시절에. 네, 대학 4년을 신문사에서 보냈습니다. 최근에 전대신문 발행이 중지되고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식 이게? 들으셨네요. 예.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26일 날 전대신문 출신 선배들이 예. 80년대 80년대 학번부터 2020년대 학번까지 예. 전대신문 출신 한 100명 넘는 선배들이 신문을 발행해라 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네. 전대신문이 올해 창간 70년입니다. 예. 1954년에 창간을 했으니까요. 현재까지 잘 아시듯이 80년 광주 항쟁 때 네. 군인들이 광주의 언론을 통제할 때 대학신문도 다 막았습니다. 발행을 못하게.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이 발행 중지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창간 70년 이래 전무후무한 사태고 이는 반민주적인 언론 탄압이고 독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전에 보니까 그 전대신문 기자들이 그 대자보를 붙였어요. 학내에 22일 날 주간 교수와 편집위원은 편집권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제작 중단을 철회하라. 이제 대자보가 붙으니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졌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지난주인 18일 날 1668호가 발행 예정이었는데 그 전주 금요일인 15일 날 오후 6시에 기사를 마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행을 중지했다고 하는데 물론 마감 지켜야 되는데 마감 시간을 안 지켰다고 뭐 그런 주장인데요. 그 마감과 관련해서 그날 15일 오후 7시에 네. 전남대 총학생회 후보자 토론회가 네. 4년 만에 경선을 하는데 예. 이 토론회가 있으니 이걸 기사화하자라고 기자들이 사전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6시에 이 발행 중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요청 자체를 묵살한 거죠. 예. 근데 신문은 뭐 주간이고 편집위원이고 기자들보다 무엇보다 독자가 주인입니다. 독자가 중심이 돼야 그렇죠. 되고 정해진 날에 신문을 발행하는 거는 의무예요. 근데 이걸 뭐 그 15일 날 6시 마감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저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신문들도 그렇고 마감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큰 이슈는 그러면 못 담는 거예요? 제가 30년째 한겨레 신문을 봅니다. 매일 새벽에 신문을 받아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어요. 일면 그 맨 제호 옆에 3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3판이라는 건 뭐예요? 세 번째 만든 신문이라고 하죠. 이제 지방에 보내는 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드는 걸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고 보통 한겨레 신문이 한 10판 정도 만들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는 40판, 50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밤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들이 생기고 바뀌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판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하룻밤에 10번에서 많게는 40번, 50번까지 신문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한 시간에 한 건씩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신문의 속성상 그 기사를 담을 수 있는 시의성 있는 기사를 담을 수 있도록 마감을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주간과 편집위원께서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사전에 기자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 역행하는 행위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전대신문이 또 그냥 아마추어 단순한 대학 학부 수준에 그치는 신문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년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대학 신문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건 다 언론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기자들이 만드는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고 그 매체에 신문에 담는 기사 자체도 책임을 그렇게 가져야 그렇죠. 되고. 신속성을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안타깝고 우울한 소식 전해드려서 매우 아쉬운 죄송스럽습니다. 소식이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법안 만나보죠. 네,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안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법안. 네네.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은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각 지자체가 예. 조례로 하고 있는데 한 300여 개 되는 지자체 중에
지금 65개 지자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대전하고 울산에서는 이 관련 조례마저 폐지했어요. 아하, 네. 이게 이제 우리 민주시민, 민주주의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던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가 돼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네, 네. 또 교육기본법에 보면 명확히 돼 있습니다.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해서 하자는 말씀인데 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어요.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배려 수준은 역시 최하위다. 각종 그리고 포비아가 난무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대 시국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서 참담하고 죄스럽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 권리와 책임의식,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네. 내가 민주시민이다라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자 이런 건데 이 법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예. 1997년에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자 헌법 가치인.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민주시민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일부 단체의 비판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계속 폐기됐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교육의 출발점을 다시 이제 다잡자는 것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이 정략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역시 정부나 이 선관위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은 이런 예. 단체들의 반대 이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법안으로 두 넘어가죠. 번째는 목포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예. 건축물이나 실내 장식 디자인, 뭐 소위 인테리어라고 하죠. 네. 이것을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해서 그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침해, 디자인권 침해도 대응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일종의 저작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작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디자인권은 이게 30년 정도 보호하자는 건데 현재 디자인 보호법에는 물품, 글자체, 예. 화상 이런 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는 그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9월에 그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부산의 그 유명 건축물을 베꼈다. 그대로 모방했다. 이래서 네네네. 건물을 철거하라라는 아.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어느 카페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도용했다, 가로챘다. 네, 네, 이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홍보하거나 예. 또 고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그 그러니까 조그만 그것도 하나의 창작물이잖아요. 그렇죠. 엄연한 창작물인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네, 예, 네. 그대로 따라서 베꼈다고 베낀다는 거죠. 한다면 예,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법안이군요. 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미국, 중국 등이 이제 2020년, 2021년 이게 건축물 인테리어를 네.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 네.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절대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법안 그렇습니다. 발의가 됐고, 자 마지막 법안은 어떤 겁니까? 그 동남갑의 정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한교육기관이라는 게 그 2022년 재작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대한학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대한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네, 네, 정식 학력으로 인정도 받고 네. 예산 지원도 그렇죠.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대한교육기관은 재작년에 이제 법이 시행된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아직 제대로 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개정안 내용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그 교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이게 네, 누락이 돼 있어서 오. 그런 겁니다. 현재는 이제 각종 범죄자의 성범죄 전과자는 그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교원이 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어서 네. 그 좀 미비한 거죠. 좀 보완하자는 건데 네. 이 법안은 법안인데요. 법안은 뭐 현행 법령 미비하는 거 보완하려는 거니까 뭐 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이제 최근 입법이 됐는데 법만 돼 있습니다. 법적 지위만 가졌지 네. 거의 대부분이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예. 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가거든요. 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니까. 지금 제가 근데 잘 학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게 예.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뿜뿜 품으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을 예. 받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권 밖에서 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대안교육기관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이 쉽게 예를 들면 뭐 종교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게 다양합니다. 뭐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정하지 못해 가지고 하는 이 친구들을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대안학교하고 방식으로, 헷갈려요. 다양한 개념이 저기 방식으로 하고. 예.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 지원대들이 또 그들 방식대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그렇죠. 그 안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의 뭐 장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그렇죠. 텐데 그런 예, 부분이 예. 좀 미흡한 부분이군요. 예.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꼭 필요한 법안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가 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요. 근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들 네. 대안학교 말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네. 아까 예를 들기 좀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네. 같은 취지로 만든 건데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먼저 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예. 가져주셔야 네. 누락된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현재는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거의 네. 대부분이 그리고 이 논란이 좀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600여 개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스스로 했고 네. 하는데 또 절반 정도는 본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법적 간섭을 받는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항상 이 지원과 간섭 사이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대안교육기관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됐다. 그냥 법만 있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발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